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유통 맡고 있는 이진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편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최근에 소매 시장에서 침투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객수가 감소를 보인 타 유통업체와는 달리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편의점 업종에 대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2분기 실적 이후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PER 20배를 넘어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고민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해보고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PER 25배까지는 열어두어도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히스토리컬로 한번 임플리케이션을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 정도 찾아봤고요. 제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편의점 주가에 영향을 미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담배값 인상이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2018년 최저임금 결정입니다. 그때 레벨 다운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담배값 인상 때는 확실히 업사이드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제가 중요시하고 조금 주목하는 케이스는 최저임금 인상 케이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는데 이때 사실 직영점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 가맹 본부의 손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 어떠한 문제일까에 따라서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본부 지원금 지원 가능성, 본부가 점주들한테 상생지원금을 지원하는 가능성, 그 다음에 출점 둔화 가능성, 두 가지 우려가 촉발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임플리케이션을 말씀드리면 2008년 외에도 2019년에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은 달랐습니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주가 레벨 다운으로 이어진 반면에 2019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주가가 되돌려졌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으실 거예요. 두 가지 사례에서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400억 원 가량의 상생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2019년에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주가 되돌림이 일어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익 훼손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 바로 출점 둔화였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점 둔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한번 출점이 굉장히 둔화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공정위가 편의점 500원 거래 기준 제정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편의점은 단기 노이즈 형성 후에 다시금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 모금 거래 기준이 폐지된 이 시점에도 특별한 트리거로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편의점 출점 둔화 그 자체는 결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출점이 레벨이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같이 편의점 성장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상위 3개 사업자들의 밸류에이션은 이 시기에 오히려 리레이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세븐앤아이 홀딩스 뿐만 아니라 패밀리마트도 리레이팅이 되었고요. 로손도 리레이팅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 이런 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 시장 점유율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상위 사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75%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 출점 둔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편의점 시장 점유율은 80%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면 때문에 편의점 사업자들이 특히 상위 3개 업체들이 리레이팅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MS가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드리면 결국 시장이 지금 둔화는 되고 있지만 얘들이 MS를 확보를 한다고 하면 시장이 다시금 회복될 경우 얘들의 성장률은 시장 성장률을 상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계 재편, 일본에서 진행된 업계 재편은 아직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2013년과 2014년, 2015년, 2016년 이마트와 미니스탑, 세븐일레븐 정도의 재편이 나타났지 상위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트리거가 작년에 발표한 편의점 근접 출점 자율 규약입니다. 편의점 근접 출점 자율 규약 같은 경우에는 담배권을 준용하여서 편의점 브랜드에 대한 구분 없이 출점을 제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또 올해부터는 재계약 수가 늘어납니다. 재계약 시즌이 본격화되고 이 부분은 2020년, 22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출점 업계 재편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 상위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점주들이 선택 어떤 브랜드를 할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력이 높은 거, MD력이 좋은 거, 상생 지원책이 잘 갖춰져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선택을 점주들이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국 BGF나 GS 리테일 같은 상위 사업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D력과 브랜드력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이고요. 미니스탑을 필두로 해서 CU, GS25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을 넘는 연평균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업자들은 5억 원에서 4억 원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점주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라는 니즈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CU나 GS25, 미니스탑에 유리한 환경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주 지원책 같은 경우에는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이 단연 우위에 서 있습니다. 양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5년간 약 1조를 지원하는 상생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스탑도 있지만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이 특히 앞서 나간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8년 12월에도 추가적으로 상생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로열티를 8% 정도 낮추겠다라는 상생 지원금을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은 올해 2분기 중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상생 지원금을 강화했다라는 측면, 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BI를 교체한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BI 교체라는 건 결국 브랜드력을 높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소비자들한테도 긍정적이지만 점주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점포를 선택할 때 이 B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GF 리테일은 추가적인 지원책은 발표하지 않았고 BI도 신규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인 점포라는 게 점주들한테 호응을 받게 된다면, 올해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약 100개 정도 무인 점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인데, 이 무인 점포가 점주의 호응을 얻게 된다면 CU에 대한 점주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BGF 리테일의 우위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배달 서비스 아니면 점포 확장, 그 다음에 FF 같은 즉석식품 같은 부분을 강화한다는 측면 자체가 기존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점포당 매출액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이 부분은 점주를 유치하는 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월 편의점 순증을 보면 확실히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가 승자였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122개를 순증을 했고요. 그 다음을 따라오는 게 이마트24, 그 다음에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는 GS 리테일이 신가맹 계약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시점부터, 그 시점이 하반기인데 하반기부터 좀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트24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외로 볼 수 있는 게, 얘들은 정액제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조금 낮은 2급지나 3급지 점포들을 조금 주력으로 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논외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사업자들 양사 모두 바스켓으로 담자라는 거고요. 최소 22,500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이 시기에 3강 사업자들 모두 30배 가까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25배는 최소 기대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업계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종목 간의 수혜를 따지기보다는 편의점 업계 재편 그 자체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BGF 리테일 역시도 상위 사업자고 하기 때문에 업계 재편의 수혜를 얘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편이 되었던 일본 사례에서도 재편이 되었던 세븐일레븐이나 패밀리마트 외에도 로선 역시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GF 리테일은 GS와는 다르게 퓨어 편의점이라는 성격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 편의점 부분이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비편의점 부분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 어떤 종목이 더 선후로 더 낫다라고 평가하기 전에 그냥 편의점 사업자를 양 바스켓으로 담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편의점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